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위치는 서울 은평구에 있어요. 서울에 입성을 했네. 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첫 입찰을 홍대에 있는 그 맞아요. 반지하를 이렇게 입찰을 했었는데 그때는 폐차를 하고 서울에 대한 아쉬움을 여기서 달랬다는 생각이 좀 드네. 선생님 나이에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역시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업 작년 11월 달쯤에 수업 들었었고 아, 꽤 됐네. 회사 다닌 지는 1년 반에서 2년 차 정도 돼가는데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또 이런 거를 왜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또 드는데 네, 선생님한테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단골 멘트시잖아요. 아, 궁금하잖아. 네. 젊은 여성분이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데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되게 특이하단 말이야. 좀 남자들은 있어요. 그리고 내 나이 때나 나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신 분들은 많지. 이제 찌들 대로 찌든 사람들이잖아. 회사에 대해서 맛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궁금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소개를 마치자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퇴사를 네.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27살이에요. 27! 욕심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어린 나이에. 어리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칠어 보이는 반지하를 젊은 여성께서 하기가 난 사실 선생님 이거 입찰한다 그랬을 때 걱정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 낙찰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했는데 낙찰됐다 그래서 명도도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우선 선생님 얘기는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 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좀 설명 좀 해줘요. 네. 집 설명을 어떻게 하죠? 설명은 내가 물어보는 거 답하면 돼요. 오늘 짐을 뺐나 봐요? 며칠 전쯤에 뺐다고는 하시는데 언제 뺀 건지 모르겠어요. 연세 있는 분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센스 있는 등을 달아놨네. 상태는 안 좋긴 하지만. 네. 가 쪽에 막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언제 나가셨는지는 아, 여기 사람은 살았대? 살았다고 하시는데 오래 안 사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싱크대가 있어요. 네. 선생님. 바꾼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바꾼 지 얼마 안 됐어도 인조대리석 상판을 잘 안 쓰거든요. 요런 집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또 비싼 싱크대를 달아놨네. 거의 한 200만 원 세이브 했어요 지금.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아니 진짜예요. 좋잖아 딱 봐도. 네, 좋아요. 아마 선생님 지금 숙소에서 쓰는 데보다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이건 뭐 닦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저기에 쿡탑 빠져 있는 거는 전 얼마 안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주문하면 그냥 업기만 하면 돼요. 요거 내경 사이즈가 타입이 한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요거 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 주문하면 돼요. 네. 그리고 가스 연결하는 거는 오시는 분한테 하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보통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도? 도시가스에 전화하는 거지. 아, 전화하면 거기서 와서 해줘요? 아, 그렇죠. 아, 우리가 못하죠. 저거 아. 세입자 들어오면 나중에 도시가스 전화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기계만 사놓으면 돼.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할 거 없을 것 같고 도배장판은 하고 요거 냉장고는 채무자가 계셨던 거예요? 세입자요. 세입자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거 두고 간 거네? 네. 이거랑 에어컨이랑 네. 보일러랑 네. 두고 갔으니까 보일러도 막걸리 본인. 값을 되는 거. 에어컨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뭐 냉장고도 본인이 썼을 것 같은데 보일러도 본인이 했다라는 거네?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아까 보니까 새 거긴 하더라고. 그렇죠? 네. 얘도 한 50만 원 세이브 했네요. 선생님. 근데 막걸리 값을 좀 달라고 하셨다. 네. 막걸리 그러면서? 값이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조금 드리고 마음 편하게 맞아요. 하고 싶은데 네. 아니 근데 이거 돈 받고 팔기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재활용 아저씨들한테 전화하면은 갖고 가 주긴 할 거예요. 아, 근데 비용 없이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치워만 줘도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런 집에 옵션을 뭘 놔야지 이런 생각은 저는 사실 잘 안 하긴 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내가 옮겨야 되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잖아, 선생님도. 네. 선생님이 여성이어서라기보다 나도 못해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와서 처분해 주시는 분들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연락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번호만 알려드리고 평일에 어떻게 하면 하냐면 될까요? 근처에 재활용 센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전화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역마다 그런 게 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기 방에 저 책상이랑 저런 것도 막 남겨두고 가셨는데 이런 것도 재활용 센터에서 처분을 할 수 이런 있을까요? 거는 쓰레기예요. 아, 이건 돈 내고 버려야 돼.
이런 건 사실 스티커 붙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옮길 수가 없잖아. 선생님 체격을 보니까 이거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거 스티커 붙이면 되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도 빼놔야 된단 말이야. 누가 도와줄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보고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엄마. 부모님이 아시긴 하는 거죠? 네, 도와주세요. 이런 거 치울 때가 약간 여성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선입관이 사실 조금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람 부르기 좀 애매하잖아. 아니면 선생님 또 무기가 젊음이잖아요. 에어컨 팔 때 돈 뭐 안 받을 테니까 무겁진 않잖아. 네. 이것 좀 같이 밖에만 빼주면 안 되냐고. 이거 다행스럽게도 계단이 없잖아요, 이쪽에. 네. 그렇죠. 네. 계단이 없으니까 밖에만 좀 빼주면 안 되냐. 그럼 저 길가에 아마 그냥 세워놓으면 될 거야. 그래서 스티커만 붙이면 돼. 스티커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처음엔 모르지. 그런 거를 물어봐 나한테. 네.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 비싸요? 그 스티커? 아 그게 제일 싸. 이거 뭐 3,000원, 5,000원 뭐 비싼 거 뭐 10,000원 뭐 그럴 거예요. 아, 무게당 달라요? 그런 게? 걔네가 막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그런 건 자세히 얘기 안 하냐면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일 거라서 자세히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건 평일에 해야겠네요. 그렇지. 내일 해야겠네요. 아 내일도 쉬어요? 내일도 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몇 칸짜리인지 몇 장짜리인지 막 뭐 사이즈별로 다 가격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옷걸이 같은 것도 스티커 붙여야 돼요. 얘도요? 이런 것도 원래 스티커 붙여야 돼요. 원칙은. 저런 것도 버려도 되죠? 아 이불도 스티커예요. 아 다 이런 대형 폐기물은 다 스티커예요. 아 이 컴퓨터도 가전은 돈이 되니까 돈 안 받고 갖고 갈 거예요. 무료 수거 해준다고 막. 아 그렇게 하면 또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동사무소 그 폐기물 스티커 사러 갈 때 가전은 무료 수거를 해가 아내가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아 나 좀 연약해가지고 옮겨만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겠죠? 아, 번호만 알려줘도 아 되는 그럼요 그렇게 거겠죠? 해요. 이거 뭐 갖고 갈 것도 너무 없는데. 성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그렇게 동선한 목소리로 하면 돼. 물어보는 거지 뭐. 이거 무조건 해주진 않을 거니까 부탁을 해보는 거지. 말이라도 해보는 거지. 페인트를 칠해놨나 보네. 네, 다 페인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벽돌 같은 거는 왜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이유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건 빼놔야 될지 둬야 될지. 아이 둬요. 치우려면 치우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네. 세입자가 딱 왔는데 아이 뭐야 여기 왜 창문에 벽돌이 있는 거야? 계약 안 해?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네. 나는 큰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그냥 도배랑 장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바닥이 장판은 하지 말고 괜찮아요. 도배만 해요. 저기 페인트 묻어있는 데는 도배 사장님들이 싫어하긴 할 거거든요. 풀이 잘 안 붙을 거예요. 특이사항이 있다고 얘기는 해줘야 되긴 하겠다. 여기도 책상이 하나 있네. 습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스님. 이런 등 좀 바꾸면 좋겠다, 스님. 네, 등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밖에 있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생각해요. 혹시 입주 청소할 때 저런 건 안 치워주죠? 해달라 그래요, 그럼. 그냥 뭐 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문이 좀 안 닫혔다. 네. 문을 한번 닫아볼래? 여기는 그나마 제일 잘 닫히는 편인데 아 여기는 네, 이 정도 틈이 남고 끝까지는 안 닫아져요. 근데 요 문이 안 닫히나? 여기를 닫으니까 얘는 힘을 쓰면 이거 닫히는데 되게 부서질 것 여기가 같은. 좀 그러고 매끄럽지도 않고 그러네. 네. 이게 쇠문은 아니잖아. 그냥 페인트 칠한 거잖아. 뒤틀리는 경우도 좀 있고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안 닫히는 경우일 거니까 이거는 문짝 수리하는 분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 한번 연락을 해봐요. 아, 그렇게 하면 수리가 돼요? 잘 안 해주려고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문짝을 바꾸라고 아마 권장을 많이 하긴 할 거거든요. 한 20만 원 할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문만 바꿔요. 틀 말고. 틀은 바꾸지 말고. 틀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얘도 잘 안 닫히잖아. 네, 얘는 아예 안 닫혀요. 얘도 한번 해볼래? 네. 이렇게 수리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수리 한번 해보고 보고 네. 그분이 바꿔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 수리하는 분들은 그것도 당연히 하지. 아, 샤시는 잘 닫혀요. 이것만 잘 닫히면 돼. 근데 이게 비싼 문인데 뭐. 이게 없어요. 아! 혹시 이건가? 어, 이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그 문짝 사장님이 이것도 해줄 거예요. 수리하시는 분이. 그 귀찮은 것들은 그 사장님한테 좀 시키면 될 거예요. 저 오늘 굳이 잠그는 게 있어야 되나라는 아, 생각은 좀 들어. 그러네요. 이 은근히 돈을 좀 써놨다 여기. 네. 보일러도 바꾸고 콘센트도 바꾸고 화장실
화장실은 아까 물 틀어보니까 물이 좀 샌다. 네, 지금 틀어도 돼? 이쪽에서 녹물이. 근데 제가 닫아놨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녹물이 나오긴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수도꼭지 바꾸면 되는데. 네. 선생님 혹시 예산이 얼마야? 예산 여기 200 잡았어요. 아, 다? 네. 작아요? 많아요? 아, 그럼 뭐 하면 안 되네.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세트가 있긴 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여러 번 듣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얘랑 아, 분리. 내 거 열심히 봤네. 다 봤죠. 아, 그래요? 이거 두 개 바꾸면 한 50만 원 할 거예요.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 이거 두 개만 세트로 시공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거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그럼 어차피 이거 고쳐야 되는 건데 그냥 바꿔버리면 되지 뭐. 네. 이런 것도 같이 떼주실까요? 이런 거는 돈을 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필요하기는 하지 않을까? 추가 구성품 같은 거, 뭐 비누, 거치대, 휴지 거리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조금 돈을 더 쓰면 거울 장도 하면 좋긴 한데 그건 한번 생각해봐요. 네. 입주 청소하면 아, 이런 때? 것들, 아, 네. 그럼. 아, 이런 거 때문에 또 부르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게 떨어지진 않는데 짜게진 게 아니고 겉에만 좀 깨진 것 같아. 천장도 돌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당연히 둬야죠. 네. 근데 천장을 바꾸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해. 음. 여기 등 같은 거 혹시라도 하면 등은 바꾸긴 해야겠다. 네. 네. 이런 등도 제가 할 수 있겠죠? 아, 나 선생님의 스킬을 잘 모르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유튜브에 치면 나오겠죠? 아, 이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음. 여기 떼면은 선이 두 개 나오거든요. 네. 그냥 그것만 연결하면 돼. 어렵진 않은데 도구 사용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아빠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밖에 아까 물 빠지는 구멍이 있었잖아. 네. 신경을 많이 쓴 집이란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등은 전체적으로 다 바꿔요. 이런 네. 것도 그렇고. 이건 뭐 멀쩡하니까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도배할 때 이것 때문에 좀 어두침침하지 않아? 너무 동굴 같지 않아? 이게 있으면 좋긴 하지. 곰팡이도 안 올라오고 단열도 되고 괜히 어두운 느낌이 좀 드는데 더 그렇지 않아? 네. 나만 그런가? 벽지할 때 여기도 어차피 다 해주시는 거. 그죠? 그래서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그냥 떼고. 사실 기능상은 좋긴 한데. 근데 어두워.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밝아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여기 특수한 장치가 또 돼 있다. 내가 사실 좀 욕심을 내면 이거 제일 싸구려잖아요. 나는 일체형으로 좀 바꾸는 것도 권장은 해요.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하나요? 내가 사람은 소개시켜 줄게요. 아. 11만 원에 설치까지 음. 일체형. 반지상 자주 쓰는 거 해달라 그러면 해줄 거야. 아, 그리고 반지상 세트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한다고 10,000원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여기에 뭐 특수한 장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아까 위층에 살고 계시던 분이랑 만나서 한번 물어봤는데 윗분이 말한 거야? 4층 분이 아, 몇 년 전쯤에 역류됐다고. 물이 여기가 좀 낮아가지고 지면이랑 이렇게 레벨이 같아서 네. 비가 많이 오면 일로도 물이 좀 흘러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로 들어왔나 보다 좀.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배수구를 또 설치를 했네요. 네. 이게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저쪽으로 하수구를 빼놓은 것 같아요. 물 흘러가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도 민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왜 찜찜했냐면 요 안에 내부가 그럴 것 때문이 아니고 요런 것 때문에 찜찜했던 건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여기 있을 때 물소리 들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물은 왜 어쨌든 내가 흐르게 돼 왜 있으니까. 비싸다고 했냐면 여기만 판 게 아니고 네. 하수구로 연결을 한 거예요. 아. 저 밑 속에까지 관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네. 하수구로 뺀 거니까 지금 흘러간다는 건 뭐 생활 하수가 내려온 것들이 저쪽에서 뭐 흘러가죠, 뭐지. 근데 거기까지 연장을 해놓은 거지, 이거는.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러면 집은 이 정도만 보고 인터뷰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성이 참 잘 만들어 그런 거. 왜요? 선생님도 유튜브 좀 하려고? 나중에 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투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얼굴 안 나오는 요리 유튜버 이런 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같이 시작하면. 요리 관심 많나 봐요. 별로 안 했어요. 아, 그게 돈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그래도 되게 잘 버는 편인데 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네. 기대가 돼요. 이제 5년, 10년 뒤면은 우리 거기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레미안 첼리투스. 이천동에서 만나야 되니까. 네. 그래. 집 잘 보셨죠? 이 집은 이제 바로 수리를 할 거고 선생님이 연약한 몸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혼자 처리할까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대답을 해줘요. 네.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일단 짐을 다 치워야 된단 말이야. 내일 마침 연차를 내서 쉬는 거니까 평일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사무소 처리 업무 같은 거는 특히 폐기물 스티커 붙이는 거. 오늘은 지났잖아 시간이. 그쵸? 사실 오늘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스티커만 사다 놔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일 와서 큰 짐들만 빼는 거 최대한 확인을 해보고, 가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거를 해가니까 이 짐까지 한번 밖으로, 이게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4층에 있고 이런 거면 미안해서 못 부탁해요. 근데 여기는 2, 3m만 옮겨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거운 가구가 또 아니고 막 소파 막 커다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런 게 아마 일정이 전화한다고 바로 되지 않아요. 세면대랑 변기통을 먼저 주문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등도 오늘 가서 주문을 좀 해놓으면 되겠다. 개수 파악해가지고. 저것도 바꿔요. 저 일자등. 저 네. 싸우려니까. 이 집이 약간 허름한 느낌이 있잖아. 괜히 반지하니까. 저런 등을 달아놓으면 더 싸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배는 보통 전화하면 금방 오시더라고요. 그 스티커는 행복센터 가서 사는 거 맞죠? 행정복지센터 이런. 맞아요. 안에 행복센터가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그렇죠? 이게 멀지 않아요. 거기서 수거도 물어보면 되는 거죠? 물어봐요. 그러면 폐기물 하는데 한 5만 원이면 될 것 같고, 다 해서. 도배는 크게 잡아도 한 50이면 될 것 같고, 등 사는 거야 한 10만 원이면 살 것 같아요. 큰 등이 없으니까. 큰 등은 좀 비싼데, 거실 등 같은 거, 여기 거실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방등으로 하면은 한 5만 원 돈이면 다 살 거예요. 근데 넉넉히 1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거 열쇠 비밀번호, 네. 그렇죠? 그거는 한 열쇠. 30만 원 두 개 해가지고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돈 들 게 없네. 싱크대가 사실 비싼 건데 싱크대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저 정도면 무난하니까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타일을 작업하고 이랬으면 비싼 건데 큰 돈이 드는 게 없어요. 그래도 좋은 집을 나는 잘 받은 것 같아. 애매하게 좀 돈을 써놨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반지하는 습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습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난 사실 아까 역류 그 부분이랑 습한 것 때문에, 오래된 거는 습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근데 또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낡아 보였었는데 생각보다 연식이 그리고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연식이 2001년도 거. 2001년식인 거고, 돈이 드는 거는 요 집은 별로 없는 건데, 선생님이 처음 이런 낡은 집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랑 평일에 해야 될 거랑 인터넷에 해야 될 거랑 뭐 그런 거를 구분하느라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들어요. 레인지도 10만 원 초반일 거예요. 제일 싼 걸로 해요. 파세코가 아마 제일 쌀 거야. 아니면 SK 그게 제일 쌀 거예요. 그런 거 뭐 최저가 검색하는 거는 뭐 나보다 잘할 거니까 선생님이. 공과금은 요금 분리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긴 해요. 근데 명도를 오늘 했다라는 증빙이 좀 있으면 오늘 기준으로 해주긴 하거든요. 증빙을 어떻게 하죠? 정확한 건 없어요. 사실 증거를 좋아하니까 뭐 예를 들어 명도비를 줬다던가 흔적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없을까? 명도 확인서는 드렸는데. 그거라도 한번 줘봐요. 내가 준 거라고. 근데 잔금이 저번 주 금요일이긴 해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잔금 그대로 납부 해요. 이렇게. 이건 분리를 해도 되고, 혹시라도 미납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뭐 선생님 내도 되고. 네. 나도 지난달에 낙찰 받았던 거 요금 분리하려고 전화했더니 다 막 9,000원, 7,000원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내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 그거 서류 보내고 하는 게 더 귀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잔금 납부했다는 것도 서류로 그렇게 해야 돼요? 등기로 보내주면 돼요. 등기로 보내줘야 돼요. 선생님이 증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보내줘야지. 내가 중간중간 목소리 커지더라도 이해해줘. 도시가스랑 수도는 바로 해줘요. 처리를 바로 해줘. 등기만 보내주면 간편해요.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사용 신청서도 뭐 새로 써야 되고, 나는 일부러 늦게 해주는 것 같은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1, 2주 걸리더라고. 그 처리 기간이. 그거 먼저 하면 되겠다. 수리비는 한 200이면 될 것 같아. 혹시 이자비는 없었어요? 네. 여기 세입자분이 계셨던 거잖아. 근데 배당이 있었나? 배당 전부는 아닌데 배당 받는 분이라서 명도 그래서? 확인서로. 그래서 이사비 없이 명도도? 근데 막걸리비를 드려야 하나? 막걸리비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세입자분한테 좀 후하게 인심을 쓸수록 집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게 놀랍게도 첫 집이 아니잖아.
이게 몇 번째 집이에요? 세 번째 세 집이요. 번째 집. 와, 나 이렇게 독하게 할 줄 몰랐어. 이렇게 저는 바쁜 사람이.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언제 하지 했는데 드디어 첫 번째 인터뷰. 집 때부터 사실 인터뷰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래요? 바로 그분이랑 계약하게 돼서 그렇죠. 그랬고 두 번째 집이랑 세 번째 집이랑 거의 동시에 했어서 그렇죠, 그렇죠. 원래 두 번째 집을 갈까 했었는데 그 집도 너무 좋잖아. 네, 거기는 수리할 네. 게 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연식도 좋은 거고 깨끗하니까 굳이 내가 와서 얘기할 것도 없을 거 같고 여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크게 할 건 없는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오래된 집에 같이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집이랑 제일 가까운 데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제일 선생님이 고민스러울 때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 저 왜 이렇게 손대기가 싫죠? 손 대지 마요. 그렇게 해야 돼. 최대한 내가 손은 안 대야 돼. 아빠도 쉬셔야지 주말에. 등 같은 건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거. 아빠도 등을 해봤을려나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유튜브 보여드려. 저도 같이 하고 앞으로 그래요. 계속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난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조차도 사실 되게 놀라워. 내가 이입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선입관이라기보다 내가 선생님 나이의 여자고 선생님 다니는 회사에 내가 다녔으면 이렇게 나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그래서 난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알잖아요. 선생님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야. 선생님 회사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특히 선생님 나이 때는 더 없어. 다들 막 이 시기 때 막 해외여행 갈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왜 대답을 좀 해? 나 몰라서 물어보는 네. 거야. 보통 그렇지 않나? 그런 경향이 이런 거 있는 완전 것 싫잖아. 다 싫지. 첫 인상이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런 오래된 반지하를 하기가 난 쉬운 건 아니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난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특히 젊은 교육생분들한테 나는 되게 존경스럽다고까지도 생각하는 게 그런 환경도 아닌데도 움직이는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나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상황에서는 월급 안 나오고 이랬을 때는 절박하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안정적인 회사 다니고 급여도 굉장히 이만한 급여를 또 받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수리는 하다가 수리 비용에서는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으니까 또 막히는 거 있으면 그리고 사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선 낙찰가 좀 물어볼게요. 서울 은평구 반지하 빌라 2000년식의 전용 면적은 12평, 방 2개네요.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8,530만 원이에요. 8,530. 대출은 얼마를 받았어요? 5,300 받았어요. 5,300. 그러면 이 조건은 좀 어땠어요? 조건은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금리가 한 어느 정도? 4.7 1금융권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그 농협? 4.3 몇이었는데 2금융권으로 오면서 4.7 몇으로 올라왔어요. 거치 1년 했어요. 거치는 줬어? 네. 그래도 시간을 좀 벌었네. 네. 그때까지 수리하고 세입자 빨리 받으면 되겠다. 대출도 그렇게 잘 받은 거고. 명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 세 번째 주택을 하면서 명도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금방 했어요. 네. 이게 낙찰을 언제 받았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를 엄청 빨리 했네? 이제 거의 첫 번째 명도 할 땐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하더니 이제 명도 선수가 된 것 같아. 운이 좋아서 이번에 금방 명도하게 됐어요. 낙찰 받고 와서 띵동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메모지에다가 제 번호를 붙여놓고 그랬더니 연락이 바로 왔어? 다음 날쯤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대리자 세입자의 대리인이래? 대리인분이랑만 연락을 했는데 이 세입자랑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세입자의 대리인, 친척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좀 찝찝해가지고 네. 법원에 가서 서류 열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리인으로 딱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위임한 사람이네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서류 열람해서 여기 세입자분의 번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서류 열람했을 때는 세입자분의 번호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분 대리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연락이 온 사람이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연락 왔을 수도 네. 있으니까 그 사람 신분을 100% 믿은 게 아니고 의심을 좀 해본 거네. 네. 역시 기본 자세가 좀 돼 있네요. 투자자는 항상 나는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된 것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분명히 앞서 두 건을 명도하면서 이 숱한 상처들을 받아서 생긴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 집에서 그렇죠. 그때 화가 나는 일들이 꽤 있었고, 아이 강제 집행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끝에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요. 그래서 저는 그분 이사 간 거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 주기로 한 날에 솔직히 만났을 때 그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하고도 사실 마찰이 있었던 거고. 네, 그분이랑 전 최대한 막 감정 누르고 하고 있는데 음. 어느 날엔 전화 끊고 나서 오열을 했어요.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심정이 들면서 근데 물건마다 한 번씩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점점 수월해지고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무뎌지겠죠. 네, 덜해지겠죠. 네. 그 기복은 편차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진짜 엄청 배우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경매하면 마음 수양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명상해요. 명상을 저절로 하게 돼. 내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 일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했을 때는 내 주변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물어보거나 했을 때. 근데 요거는 선생님 명의로 된 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가족분들, 주변에 지인 도와줄 사람 물어보긴 했는데 그분들은 부가 되는 거지 주가 내가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일정 네. 같은 것들도 별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수양을 많이 쌓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에 경매가 돈을 버는 그 과정 그런 거를 떠나서 주체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 독립심이 좀 커진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네, 원래 그런 게 컸었는데 아 원래 더 컸구나. 크고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동태눈이에요. 회사에선 밖에서는 에너지 좀 눈빛이- 충전하고 내 거 할 때 열심히 하면 되지. 네, 내 거 할 때가 그렇게 재밌는데 회사 일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직원을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 보면 아우 절대 직원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요? 대리인 신분 확인한 거고 어떤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분도 막 술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네. 계속 똑같은 걸 저한테 반복해서 물어보고 대리인도 술을 많이 드셨던 거예요? 술을 거하게 드시고 있더라고요. 네. 얘기를 하다가 아, 잘 그거 좀, 얘기가 안 될 것 무섭지 같아서. 않았어요? 무섭지는 않았고 네. 그때 상황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화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술을 드시고 계시니까 다음 날 정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화를 막 내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듣고 있다가 아무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탄하게 된 건 아니었구나. 순탄한 편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앞선 두 명도 사례보다는 순탄하다는 생각이 드네. 네, 엄청 순탄하게 느껴져요. 음. 이거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법원 가서 서류 떼보고 하니까 대리인으로 지정돼 계셔서 문자로 한번 이렇게 보냈었어요. 땡땡땡 선생님 이 집에 사셨던 분 아닌 걸로 있는데 여기 사셨던 분인 땡땡땡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보내고 답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 놓고 있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대리인이다. 잔금을 납부해주면은 명도를 해주겠다. 라고 와서 네 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협조적이게 됐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잔금 납부하고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오늘로 잡아가지고 명도하게 됐어요. 그래도 되게 순탄하게 된 거고 이사비도 안 들었지만 이 잠재적인 이사비는 막걸리 값을 네. 얼마를 드려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걸리 넉넉하게 사 드실 정도 드린다면 집에도 좋은 기운이 불어넣어질 거라고 난 생각해요. 네. 그런 거는 너무 아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막 1, 2천 원 이런 건 아끼지 마요. 선생님도 지독하게 지금 막 돈 모아가지고 이런 거 투자하는 생활을 하실 때 비용을 많이 절약하면서 살 거라고 난 좀 생각이 느껴지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아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렇게 명도도 잘 완료한 거고 그러면 선생님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삼성전자 계시잖아요. 네. 막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삼성이라고 하면 그냥 나는 생각한 게 되게 세련된 이미지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을 한다면 주류가 하는 부동산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리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젊을 때의 시간이 자유로워야 제 시간이 자유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젊으면 젊을수록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부자에 가깝지 않나. 돈이 100억, 1000억 있는 그것만 부자가 아니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자, 돈
돈 그런 걸 떠나서 좀 행복한 삶이 아닌가. 정말 제가 가치가 있는 일을 돈을 비록 안 받더라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현금으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은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좀 있나 보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내 시간은 좀 없는 거네. 그 평일에는 좀 구속받는 삶을 사는 거야. 사실 뭐 선생님 나이대에서는 돈 잘 버는 거 맞잖아. 그건 맞아요. 근데 평일에는 이렇게 시간을 오늘로 연차를 내서 쓴 거긴 하지만 나는 매일 오늘 같은 날을 사실 막 여기 와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치워야 되나 저런 것도 좀 버리고 이런 시간을 했지만 이게 나는 더 나은 삶이 아닌가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월세를 누적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삶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네. 그럼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 지금 집이 3개잖아요. 요거랑 앞에 받은 거 명도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요거는 이제 수리를 하고 내놓겠지만 두 번째 집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 상태로 거의 내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이 영상 올라올 때는 두 번째 집까지 월세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아까 또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집일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잘 받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이익이 괜찮겠는데요? 아 그럼요.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는 거냐? 1번 물건. 네. 그거는 월세 얼마 받는지 물어봐도 돼요? 2천에 75. 2천에 75만 원? 그거 해서 원금 이자 빼면 얼마예요? 지금은 이자만 나가고 이자만 있어서 거치구나. 30만 원 후반대 정도 그래요? 남아요. 거의 한 40만 원 받는 거네. 거기 사실 명도할 때 스트레스는 꽤 있긴 했지만 첫 물건이어서 처음이라서. 사실 뭐 재계약을 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재계약할 때도 막 네. 이 사람 믿어도 되나. 법무사 막 돈 줄 때도 나한테 얼마나 돼. 그런 의심도 좋은 것 같아요. 걱정되죠. 그렇게 해서 40만 원 정도의 순소득이 생긴 거네. 네. 월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거에서 맛을 봤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입찰을 해가지고 세 채나 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영상 올라갈 때는 순소득이 한 1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네, 그쯤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되지. 두 번째 집이 좋은 집이니까 생각보다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월세가. 근데 이게 네. 월세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세팅하다 보니까 회사 일이 예전에는 너무너무 하기가 싫고 너무 제 주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거기에 막 그 생각이 함몰돼가지고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씩 이렇게 하니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렇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라니까, 그게? 네, 오히려 제가 월세가 없었을 때는 회사를 엄청 싫어하긴 하는데 사실 제 주 수입원이 그거니까 제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역설적으로. 근데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평소에 생각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되게 마음이 넓어졌어요. 맞아요. 넓어지고 있어요. 난 되게 공감이 돼요. 네. 사람들이 나 이거 뭐 내가 말하기 좀 창피하겠는데 사람들은 되게 제가 마음이 넓은 줄 알거든요. 근데 나 원래 되게 쫌생이에요. 되게 속이 좁은 사람이야. 근데 수입 때문에 넓어진 거예요. 넓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선생님도 투자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야. 어떻게 보면 나 회사를 벗어나려고 이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고. 네. 옛날에 예를 들어 윗사람이 언제까지 해와 이러면은 알겠다 하고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월세 늘어나잖아요. 할 말은 시원하게 하게 되더라고. 근데 오히려 업무 성과는 더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는 걸 전 많이 느꼈어요. 금지시키는 경향이 사실 좀 있잖아요. 못하게 하는 경향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회사 일 신경 안 쓰고 딴 걷다가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히려 회사에서 이 재테크를 나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투자 같은 거. 그럼 회사 업무 성과가 더 좋아져. 효율적이고.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그걸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예전에는 5분, 10분 더 늦게 퇴근하거나 그럴 때마다 네. 4시간 내 5분, 10분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렇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혼자서. 네. 근데 네. 이제는 뭐 1시간도 더 늦게 퇴근할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이거 엄청나네, 네. 선생님. 저 스트레스가 진짜 아직 많긴 하지만 많이 줄었어요. 내가 월세가 75만 원이 월세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입찰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 월세에 대한 위력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75만 원 그 월세는 선생님 월급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세 투자한다 그러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그 차액 한 3, 40만 원 벌어가지고 그 언제 부자 되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3, 40만 원만 바라보는 거는 되게 단편적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월세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뭐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월세는 더 많이 올라가지고 금리가 올라서 소득이 오히려 더 높아진 집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모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대출이 많으니까 아 쟤는 지금 불편한 상황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의 사람들이냐면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관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그 생각을 더 못하냐면 선생님 같은 분들 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대출을 내고 있고 월세를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근데 오히려 안 해본 사람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앞에 받은 것도 금리 다 올랐죠? 네.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받았나? 작년 12월 말쯤에요. 그러면 작년 말에 받은 거니까 7, 8개월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자가 분명히 올랐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별로 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선생님 받은 것도 지금 몇 개월 안 지났지만 거기도 월세가 올랐어. 그때랑 또 다르게 못해도 5만 원은 올랐어. 그럼 금리 오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되고도 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어떤 생각이냐면요, 오히려 금리가 오른 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그렇죠. 금리 낮을 때는 입찰장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최근에 2개를 받은 거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는 거고 좋지 않은 면도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좋다야 안 좋다야? 무섭다, 안 좋다. 안 좋다 쪽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있나? 다 없잖아요. 좋은 점도 있죠. 그렇죠.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를 부각시켜서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그거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모든 좋은 거와 나쁜 게 있는데 좋은 점을 본다. 그렇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항상 습관이 그렇게 뭐 나도 물론 그렇죠. 안 좋은 거가 눈에 안 좋은 게 눈에 수두룩하지 이 집도. 근데 좋은 게 있잖아. 싱크대도 바뀌었고 스파제도 않고 돈 같은 걸 좀 써놨단 말이야. 이거 튼튼한 그걸 말 안 해. 묻지만 너 대리석으로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냥 잘 진 집의 증거. 역시 우등생 답네. 내가 열심히 봤어.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임무야. 보통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지 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집을 이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교육생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젊을 때일수록 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최고의 인생을 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왕 살다 가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보고 가고 싶고 저한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최고의 인생 그런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게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때 부가티 사진 보내줬었나? 부가티 아니야? 보내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뭐 톡방에 나중에 선생님. 그런 차 사고 다닐 거다 뭐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서 그거랑 스피드 옥션 아이디가 레미안 첼리투스 모델인가? 그거였잖아요. 네. 그 이촌동에 꿈꾸는 아파트로 몇 년이었지? 10년? 10년 내에 내가 여기에 년이었어요. 살겠다. 뭐 그런 것들. 그거를 산다면 그럼 내가 꿈꾸는 차와 꿈꾸는 집에 살면은 최고의 인생이다.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물질적인 거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게 됐고 그래요? 네, 예전에는 꼭 저기 살아야지 이런 음.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왜 좀 바뀌었네? 네, 바뀌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정의하는 경제적 자유는 다 다르지만 제 기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은 퇴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 탐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루해진다 싶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원하는 레미안 첼리투스에 살고 부가티를 몰겠다. 이 정도의 생각. 보통 그 생각을 못 해요. 아예 생각도 못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여행 가겠다 이런 거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사실 안 해봤거든요. 부가티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의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어디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 놓은 거니까.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왜 최고에 대해서 뭔지를 여쭤봤냐면, 최고의 삶을 선물해 주고 싶다 여쭤봤냐면, 최고라고 하면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금 삶은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된다는 시간으로 치부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최고라는 건 사실 정해진 건 없잖아요. 꼭 부가티를 타야지만 최고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삶이 또 슬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투자를 하고 어차피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회사를 이왕 다녀야 되는 거면은 좀 기쁜 마음으로 다닐 수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되게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회사긴 한데 그 회사 덕분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회사가 제일 감사한 존재는 맞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없으면 꿈도 못 꾸잖아. 회사 덕분에 꿈을 꿀 수 있잖아. 그럼 되게 고마운 거지. 선생님 야근해도 수당 좀 더 주잖아. 나는 그렇지는 않은 회사였단 말이야. 막 밤새 그래도 수당 그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월급 제대로 주지도 않는 회사가 있었으니까 또 저도 지금 영상 찍고 선생님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서, 돌아서 보니까 그 시간조차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되게 들고, 뭐 내 나름대로는 지금 상황도 나는 최고까진 모르겠어도 되게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투자하는 방향들을 항상 우상향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고점도 되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도 스스로한테 되뇌이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도 생각을 해보면 뭐 내 나름대로 이상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돈적인 부분도 부족함은 별로 없거든. 그런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싼 집에서 살고 그러진 않는데, 먹고 싶은 거는 편하게 먹으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이루지 않았나? 뭐 수입에 있어서도 뭐 제 생각에 나쁘지 않거든요. 엄청난 수입이라고 나 스스로는 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고점이니까 또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되뇌이는 거야. 이제가 출발선이다. 고점이지만 최고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내 삶보다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빨리 이뤄봐요. 내 나이 때 한 10년 정도 차이 더 나나? 10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내 나이가 됐을 때 최고가 돼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걸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더 갈 데가 없잖아. 앞으로 한 70년, 8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되게 슬픈 일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좀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왜냐면 최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난 되게 좋은데, 이왕이면 길게 보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생각보다 부가티를 빨리 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빨리 레미안 첼리투스에 가면은 또 그 다음이 되게 힘들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무조건 언제까지 이 목표를 이룬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배우면 된다, 이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되게 동의해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달려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나는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관점이니까. 나는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최선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를 바라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내가 난 마음 놓아야지, 나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과정에서 힘을 썼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대감도 덜 하잖아. 거기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 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입찰하면서 정확히 느껴지지 않아요? 입찰할 때 뭐 최선을 다하고 뭐가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쓰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된 적이 있나? 별로 없죠. 네. 이 집도 이거 내가 받겠어? 했는데 아마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선생님도 본인이 입찰 간 건 많지 않잖아요. 사실 네. 주변 가족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 네. 사실 거의 수업 끝나고 나서 한 7, 8개월 만에 새 채를 명도까지 완료한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 뭐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폐차를 계속 하다가 얻어 걸린 거라고 난 생각을 좀 들었어. 네, 매주 주말마다 임장했었어요. 선생님 나이 때 친구분들은 다 놀러 다니기 바쁠 건데 연애하고 여행 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보통은 선생님도 어쨌든 기회에 있어서 그거는 내가 내려놓고 이쪽에 힘을 쓴 건데 또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런 면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멀리 보고 뛰어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는 내가 잠깐은 포기하고 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내 시간을 좀 많이 써야겠다라는 그때를 보고 지금 달려가는 거니까 한 7, 8개월 만에 보는 건데 그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균형이 맞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뭔가 나는 저거를 꼭 이뤄야 돼라는 힘을 되게 많이 줬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도 최근에 들었어요. 뭐냐면 긍정을 노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가끔 그런 거를 봤을 때 불편할 때도 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멋있는 말도 많이 하고 나는 저거를 꼭 이뤄낼 거야. 아까 부가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내 주변 친구가 예를 들어 난 부가티를 뭐 3년 내에 꼭 탈 거야.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막 긍정을 또 강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나처럼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야. 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지나친 긍정을 얘기하는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약간은 거부감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한 게 수업하면서 만났을 때 어쩌면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내려놓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선생님도 또 혼자 있는 시간 되게 많잖아요. 퇴근하고 이럴 때 혼자 많이 있지 않아? 그래서 네. 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명도도 어떻게 수리도 어떻게 하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명도할 때는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일반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일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의도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한 몇 개월 동안 성장을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 스스로도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애늙은이가 되는 게 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내 나이대 친구들은 얘기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져요. 막 연예인 얘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십거리들이나 좀 가벼운 얘기들 하는 게 재미가 없어. 저도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그럼 막 게임 얘기하고 축구 선수, 뭐 야구, 뭐 스포츠 얘기하고 이런 거 그거 좋지. 근데 난 전혀 관심이 없거든. 그런 거 얘기할 때 즐겁지 않더라고. 그래서 옛날의 즐거움하고 지금의 즐거움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 선생님이 한 20대 정도를 살아오실 때 어떤 거는 해서 혹은 안 해서 후회했다 아니면 어떤 거는 해서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좋냐 안 좋냐의 의미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그 경험이 꼭 있어야지 배우고 깨닫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책상에서 앉아서 아니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나한테 내려줘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냐 안 좋냐는 당시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 많이 왔었잖아요. 누수된 거 연락이 와요, 세입자가. 그럼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잖아. 그건 안 좋은 일 맞죠? 되게 괴롭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아직 그 새 집들이니까 아마 민원이 없을 건데 요거는 민원이 있을 확률이 좀 있었죠. 저거 뭐 장치는 해놓긴 했지만 또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 연락 왔을 때 사실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세부적인 거 뭐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뭐 세부적으로 손동작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 삶에서 큰 것들은 나는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느냐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선생님하고 만난 거는 나는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있어요. 괜히 만나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을. 이거 생각을 해봐요. 이거 되게 이색적인 일이다. 나는 선생님 나이대의 여성분하고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 내가 그런 일이 뭐 여럿이 만날 땐 가끔 있을 수 있어도 왜 선생님을 만나게 한 거야? 그게 좋냐 안 좋냐의 의미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유는 있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있었던 것들이 반지하를 만나게 한 거, 뭐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그 회사 건물이 흔들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 달부터 월급이 이거 좀 영화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 건물이 흔들리고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와.
그때는 이거 최악의 일이네.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나 했는데 그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온 거라는 거잖아요. 곰팡이 이런 거 생겼을 때 돈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굉장히 손해 그런 곰팡이 업체를 내가 쓰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쩌면 효율적으로 아니면 저렴하게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 요 일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나는 좋냐 나쁘냐 후회하냐 안 하냐의 개념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원래 이건 정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삶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뭐 사이비 같은 얘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크 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쓰여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난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도 아무것도 쓸데없는 일은 없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 일조차도 괜히 벌어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태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항상 내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 관리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난 마음 불편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반지하를 이만큼 갖고 있으면 나보다 많으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세입자도 나는 많잖아. 불편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면 찾아낸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 우리의 삶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 아니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그런 개념이나 그냥 일반적인 수명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0년을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 편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월세가 늘어난다? 그거는 사실 좋은 쪽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가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 되면 내가 생각하는 퇴사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사업, 뭐 여행 당연히 나는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놓치는 게 뭐예요? 불편한 점이 생길 거예요. 그게 미래의 모습이야. 어느 중간 과정에 미래의 모습이 나예요. 맞잖아요. 선생님도 집 철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월세만 받는 게 좋죠. 월세 나도 이만큼 받아. 근데 거기에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연관돼서 투자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에서 얼마를 버니까 내가 투자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요새는 좀 덜 하는 것 같고 요거를 내가 했을 때 최악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최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된 것 같아요. 뭐 최근 물건 같은 경우도 사실 선생님 물건이랑 비슷한 류의 물건이잖아. 아무튼 불편한 요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 그게 있을 때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대처를 하겠다. 대응을 하면 되지. 못할 건 또 아니잖아. 그렇다고 여기에 어쩌면 서울은 하기가 접근하기 쉽지 않았잖아. 입찰하는데. 이런 물건이라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서울에 땅 5평을 갖고 있는 거잖아. 많지 않아요. 나름의 이 역세권이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역세권이지. 역세권에 땅 5평 갖고 있는 선생님 나이 때 아무리 돈 잘 버는 삼성 직원이더라고 하더라도 별로 없어. 선생님 자부심을 굉장히 가져도 돼요. 선생님은 10년 후에 레미안 첼리투스와 부가티를 탈 사람이니까. 그 말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은 범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거든. 내가 알아보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불편한 생각을 좀 느낀다는 거. 내가 생각이 더 작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잘 판단해서 가려서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못해요. 이런 집.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거지. 겉에서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집이 맞거든요. 다 파묻혀 있잖아, 저쪽은.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나름 용기를 낸 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기대 이상보다 더 큰 거를 나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은. 난 선생님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할 것 같네. 좋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나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다음 그거는 집에서 다 할게요. 그래요. 나름 별거 아니긴 한데 네. 생각보다 긴장이 되게 돼요. 긴장 안 되네. 까먹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한 거에서 이것도 연장선인 게 우리의 삶은 길기 때문에 다음 집에서 못 나눈 얘기는 또 하면 되죠. 지금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뭐든지 사람은.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맨날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 보여주면 또 매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전 들어서 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은 선생님의 4호점에서 얘기 이어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집 이렇게 공개도 해주시고 명도했던 과정이랑 선생님 삶의 얘기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리하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얘기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문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음. 이거는 도배랑 순서가 뭐가 먼저 하는 게 맞나요?